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의 한 기도원 고양인데 당국이 사람과 동물 간의 전파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유럽 각국에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겨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등 올 1분기 우리나라도 도입하는 백신들의 공급량이 대폭 줄었는데 당국은 국내 도입 계획엔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딴 화재로 최근 대규모 리콜한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리콜받은 차량에서 난 화재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협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요즘 거리에는 폐업이 붙은 빈 가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냥 비워둘 수는 없어서 보증금 없이 몇 달치 월세를 한 번에 받는 이른바 깔세를 놓겠다거나 심지어 월세를 안 받을 테니 장사만 해달라는 상가도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쓰고 싶어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객들은 멤버십 혜택을 누리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오히려 영업 실적이 좋아진 통신사들은 보상은커녕 있던 혜택마저 줄이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자 야권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리입니다. 독일에서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고 귀국했다가 곧바로 구금된 상태인데 이 나발리를 석방하란 대규모 시위가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전현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한 금광에서 폭발 사고로 매몰된 22명 중 오늘 11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그동안 생존이 확인됐던 인원을 모두 구해낸 건데 무려 14일 만입니다. 베이징에서 송욱 특파원입니다. 사흘 전 열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장엔 한국 사위로 잘 알려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참석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의회 폭동이 일어났을 때 메릴랜드 주 방위군을 즉시 보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이 호건 주지사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전국의 축산 관련 차량들은 농장을 오갈 때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에 있는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최근 확산하는 고병환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인데 그 효과에 대해 실험을 해봤더니 소독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소독시설을 통과해도 차량을 통한 감염이 가능했던 겁니다. 김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오늘 국민의힘이 자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채택이 민주당 반대로 어려워지자 직접 장외 검증에 나선 건데 박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가 지난 11일 항소심을 앞두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씨는 여러 차례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일요일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